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금 쉬운 4시인데, 아주머니가 전화로 상담을 이렇게 부탁한 경우인데요. 이 여자분이 실질적으로, 사주에 그 하늘, 천간에 관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편관인 경우는 이런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천방지축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제 여자가 선택할 때 어떤 걸 보고 선택하냐면 인간성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 남자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사주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 그 남자의 어떤 갖춰진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인간성이라든가 가능성만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집에서 친정 엄마는 속상해 죽을 노릇이죠. 내가 너 그렇게 시집 보내려고 너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가능성 물론 인간성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세상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의무와 책임이 확실하게 사주구조에 되어 있어야지 결혼 생활하기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능성하고 인간성만 보고 결혼하면은요 고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먼저 후회 좀 하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은근히 중간에 이제 얘기해 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쯤은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편관이 있는데 이 편관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주가. 그러니까 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건 지혜롭고 총명한데 이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의해서 본인이 어디 한번 이렇게 제대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사주를 보고 이분하고 내 사주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 궁합은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봐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편관이 있는 여자들은요 절대 사주 같은 거 안 봅니다. 네. 왜? 내가 최고니까 내가 가능성하고 인간성을 봤으니까 그걸 믿고 결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복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특징은 기우년, 기사월, 정미일, 계묘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팔통 사주라 알아요. 음팔통. 자, 음으로만 돼 있죠? 음팔통 사주. 자, 이렇게 되면 여성이 실질적으로 왜냐면 여자가 음인데 다시 또 음이 이렇게 많다는 건 내가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주는요,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는 게, 조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보는 것이 자, 가장 크게 사주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용신이라는 것도요, 나와 인성이 많아가지고 에너지가 강했을 때는 에너지를 빼주는 게 용신이고, 자, 나를 생겨주는 인성이 약할 때 우리가 신약하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나를 어떻게 돼요? 부해주는 거야, 나를 도와줘야 돼. 자, 그렇게 이제 구조를 해서 이 사주를 보면은 지금 이론상으로는 목하고 화가 이렇게 점수로 보면 350점이고 내 힘을 빼는 식신, 재성, 관성이 55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약한 사주죠. 이론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요 미는 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4, 5. 물론 중간에 왕지가 빠져 있지만 이 4, 5에서 여기까지 다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성이 또 나를 도와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론상으로 나눈 것보다는 이렇게 약하진 않아요. 구조가. 거기다가 이 화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특징이 나타나요. 화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직업 쪽에 종사하고 싶어 하고, 또 화를 낼 때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요. 이 화가 강하다는 거는. 근데 뒤끝은 없어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한난조습은 잘 되어 있었는데, 자, 이것이 습이죠. 습. 그 다음에 습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 기운이죠. 자, 요거는 음기운이 많다 그래서 이게 화기운에서 무토에서 무토, 그 다음에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요 부분이 음 쪽이에요. 이쪽에는 갑, 을, 병, 정, 무에서 이쪽은 양의 기운. 그러니까 실제로 음의 기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토는요, 중간 정도 기운, 자, 환절기를 나타내는데 어느 쪽이냐면 약간 가을, 겨울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월지에 있는 이 초여름의 기운하고 삼복도의 기름하고 자, 미토하고 그 다음에 정화일간에 이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습한 기운이 다 증발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겨울 기운이지만 약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 편관이 이게 남편 자리인데 이 편관이 실제로 또 묘를 생해주죠. 거기에다가 옆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증발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 본인이 정화라는 거는 상당히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간이 정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 여기 있는 편관, 신랑도 남편도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과 인간성을 보고 이제 결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이라는 건 다분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책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의무를 나타내는 관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고 이렇게 보고 자, 결혼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여기 재 하나 있죠. 근데 여기 관이 있죠. 근데 이 재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화기운에 의해서 이 유금이 어떻게 지금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도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관이 다 부실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연애할 땐 좋아요.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뭐 인간적인 거 보고 이런 거 그런 좋은데 결혼은 냉정히 얘기하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든가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홀딱 반할 수 있는 건 연애 시절 얘기고 결혼이라는 거는 다분히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감정이라든가 호르몬의 어떤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편이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철저하게 연애형. 연애형인데 기본적으로 식신이 많죠. 식신이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세 글자 이상이 돼버리면요. 이 식신이 한 세 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 작용이 어느 쪽 작용으로 가냐면 상관작용이 간다. 상관작용. 그래서 조금 실제로 이 주인공이 봤을 때 이 상관이 강하다는 거는 이 남편을 약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관이 강하면은 남자를 내가 고른다 그러잖아, 보통. 그러니까 내가 취한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뭐 어머니가 허락해서 했다 그러면 어머니 핑계해도 되는데, 이건 본인이 정태적했으니까 그 얘기할 수도 없어요. 본인 책임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경험에 의해서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를 조금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요즘 이 젊은 딸내미나 아들내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잘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봐서 내가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엄마가 결혼하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간섭하느냐. 전체 간섭하지 마라. 내가 엄마한테 내가 나중에 어떤 의지한다든지 책임을 지라든지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거니까 엄마가 절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말은 맞아, 이론은.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금 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결혼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성이 좋다고. 인간성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게. 남자는 왜?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을 벌어 가야죠. 돈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어떻게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주, 지금 이 계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쉬운 넷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을, 물론 끝까지 믿는 게 좋죠. 중간에 가능성을 내려놓게 되면요, 이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가정생활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 계수, 이 편관은요, 여기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처가로 생활하는 게 좋고, 또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 의지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이 사주가 식신 기운, 상관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은 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체질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자한테 의지를 해야 될 사주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이 편관인데, 이 편관 자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개의 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는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느냐. 지금 52대운인데 이제 수가 와요, 이렇게. 이 수가 오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정관운이 오잖아요. 정관운이 지금. 이 정관운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한테 지금 인성운이 오죠. 편인운. 관인상생 구조로 52대운 이렇게 오면 어떠냐.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조건으로 온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운이 왔을 때는. 왜냐면 이 편관은 애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관은 본 남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나이가 쉬운 넷인데 도저히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30년을 보낸 거 아니잖아요. 보냈는데 그게 믿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또 운에서 이렇게 오면은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남자운이 들어오고 있죠. 관운이. 물론 이제 본인한테 직장운도 되지만 이 남자의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50대운부터 62대운, 72대운까지 81세까지 계속 남자가 어떻게 돼? 남자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 편관은 어떻게 돼요? 내가 관심이 이 정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올해 22대, 자, 올해 이민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관이 합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예, 정관으로. 합이 들어오고 이게 또 편인 인성이 들어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관인상생. 똑같은 구조로 들어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이러니까 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주가 너무 궁금하다고 이제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아마 제가 추측할 때 이 천간에 편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주 같은 거 안 봅니다. 남자, 딱 내가 첫눈에 반하면은 그 남자의 가능성하고 인간성만 보고 결혼한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남자, 이 편관은. 이 편관 자체가 약간 유희성, 재미 같은 거를 이렇게 근간을 좀 깔고 있기 때문에 또 직장도요, 이런 사람. 주인공도 마찬가지게 이 자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편관이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 직장에 재미가 없으면 못 다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희성이 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어찌 보면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구조죠. 정관이라고 완벽하게 남자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잘 다듬어진 남자예요. 직장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본인 생활에서 생활 패턴도 아주 빈틈없이 잘 짜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게. 이 편관은 합리적인 게 약간 강압적이죠. 편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편관은 뭐냐면 약간 억압 같은 걸 여자들한테 억압이라든가 어떤 카리스마 때문에요. 어떤 때 확 끌어안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그럴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어떻게 본인이 남자가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이 편관 자체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정관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올해도. 이 정관운 때문에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정관이 합의돼 버리니까 이렇게 정임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월을 보면 지금 6월 달 이제 이 병호가 이렇게 화기운이 강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 본인한테 지금 자존심이 강해지고 비겁이 강해지니까 상당히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고집 부릴 수도 있고, 쟤는 어떻게 돼요? 분산되죠? 비경업체 강해지니까 쟤는 소모가 되잖아. 그러니까 돈 벌긴 힘들고 남편은 역할 못하니까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젊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얘기인데, 여자나 남자나요, 사주를 한번 보고 내 배우자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남편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요, 이 관성이 없는 경우야. 이건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이렇게 비실비실해도 관이라고 모양은 있잖아. 그런데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 관이 없다는 건 아예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자한테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관이라는 건 나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통제하고 나를 억제하고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없다는 건 즉 내가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관이 없는 경우는요, 남자 복이 없다고 봐야 돼, 기본적으로. 또 왜냐하면 본인이 남자한테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정관은 혼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임수 같은 경우는 정관이죠. 이렇게 정관. 이런 경우 정관. 여기도 정관이죠. 이 정관하고 이 편관이 혼재되어 있으면요, 이 주인공이 이게 헷갈려요. 정관은 본 남편, 편관은 애인,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복잡해, 남자 관계가. 그렇게 되면 이 자체도 남자 복은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또 관성이 많으면은요, 물론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근데 이게 옳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 남자가 많으면 결혼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게 오로지 지압이 하나를 섬긴다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많다는 거. 그런데 관이 많다는 건 주인공 입장에서, 일간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죠. 많은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런데 그게 연애 시절은 가능한데 결혼해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관은 있는데 이게 많은 게 이제 운에서 와서 무토, 천간에 무토는 안 걸려있네. 여기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무게합해서 합의돼서 묶여버린다든지, 요 자체가. 그런 경우는 또 실질적으로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안 좋다. 또 한 가지는 식신상관이 많아가지고, 식신상관이 많으면요, 남자를 제대로 이렇게 존경한다든지,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남자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래. 예. 왜냐면 식신상관, 식극관이 돼버리죠. 식신상관이 관을 극한다는 거는 관을 이렇게 내가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식신상관이 발달됐으면요, 서방 잡아먹으려니라고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식신상관이 강하다는 거는 여자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래, 남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 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남자가 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 못 견딘다니까. 지금 이렇게 많죠, 이 토가. 그러니까 이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수분이 다 증발되어 버리죠, 이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물론 지장을 해보면 여기 또 무토가 또 있죠. 여기에
미토니까 정을기, 기토가 또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삼복도의 토니까 이 물을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 남편이 힘을 못 쓰죠,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발달된 구조라든가 관이 없다든지 또 관이 많다든지 관사론잡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다. 요 정도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결혼하는데 사람을 선택하는데 좀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하신 사주를 보면서 아, 이분이 자, 젊었을 때 정말 우리가 연애 기분으로 사람을 선택했구나. 특히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천간에 관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남편을 무시하진 않고 이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데 그 편관일 때는 내가 경솔하게 선택한다는 거야. 뭐야? 가능성하고 인간성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어머니 아버지는 속 타지요. 내가 너 그런 꼴 보려고 20년, 30년 동안 키웠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요즘엔 꼬박꼬박 말 대꾸 하죠? 엄마 내 인생이야. 참견하지 마. 절대로 내가. 엄마 안 할 테니까 내 인생이니까 절대 참견하지 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편관 있는 분들이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편관이라는 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남자도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잘 또 완성된 남자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남자도 아니에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게 편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활은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보신 이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